그럼 우리나라 좀 있으면 이제 이 열대 과일이 이제 주 생산 품목이 되겠네, 이제.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네. 토왔고, 오늘 이제 오늘 수 할채, 수. 예. 금은, 특강 시간에 이제 금은 다 들으셨죠? 네네. 오늘 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 수는 이제, 수라는 것은 이제, 수가 가장, 수는 모든 것의 이제 본성이고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고 본질이 된다. 본성은 요래 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본질을 우리는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이고 본질이 되는 거죠. 수. 결국은 이 수가 결국은 나야, 나. 수는 결국은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이제 정신이고, 생각이 되는 거고, 어떤 관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수가 드디어 이제 형체를 갖췄다. 그럼 뭐가 되죠? 뭐, 목이 되는 거. 결국 수목이 결국은 나의 정신과 이 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나의 뭐 물질도 될 수 있고 뭐 행동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목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나의 나. 그래서 수라는 것이 이제 가장 근데 이 수는 먼저 이 모든 것을 이제 소멸시키는 것 동시에 이 탄생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이제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수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수의 숫자를 우리 1이라고 하는 겁니다. 1. 뭐 화의 숫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의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3이라고 하는 거고, 금의 숫자를 4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것이 토의 숫자가 이제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5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수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 3, 5. 그다음에 2, 4 이렇게 짝수, 홀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1, 3, 5.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본질은 수에 있다. 수. 결국 이제 나를 찾는 건데 나의 어떤 것 찾는 거예요. 수는 뭐지? 나의 정신과 생각을 찾는 거예요. 수를 찾는 것은 목을 찾는 건 뭘 찾는 거예요? 나의 물질과 나의 행동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수화를 찾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 수화를 찾는 것은 사주에서 수를 찾는 것은 나라는 것은 이제 사주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정신과 생각을 찾는 거고, 사주에서 목을 찾는 건 뭐죠? 사주 주인공이 물질과 행동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수목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수목이 변한 게 뭐가 되는 거죠? 화금이 되는 아, 겁니다. 화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수목은 어떤 단계이겠어요? 이 설정의 단계겠죠. 네. 화금은 이제 확정의 단계라 확정.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이거는 생장의 시기다. 탄생하고 장생하는 거다. 이 생장의 시기라고. 뭐 확정의 시기는 뭐죠? 예? 성멸의 시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생장 성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장 성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결국은 이 화라는 것은 완성이에요. 완성시키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뭐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멸하고 싶다. 멸하고 싶다 이거죠.
소멸하고 싶다. 이거 완성과 소멸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럼 술은 뭐야? 모든 것을 뭐야? 탄생시키고 싶다. 탄생시키고 싶다. 이건 뭐죠? 목이라는 거 모든 것을 뭐예요? 성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싶다. 이것이 뭐 사람이 되든 사물이 되든 간에 반드시 이런 탄생, 성장, 완성, 소멸 이렇게 이해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멸이니까 그래서 금이라는 것도 따르면 죽음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죽음과 죽음. 좀 무생물과 관계되어 있고, 이건 삶과 관계되어 있고, 생물과 많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물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목은 생물이니까 재료적 개념이에요. 재료적 개념. 뭔가의 재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도구적 개념이라는 거야. 도구적 개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는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고, 화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는. 이렇게 수목, 화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목은 설정의 단계고, 화금은 확정의 단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임기하기 전에 명리를 쭉 공부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가고 체계가 안 잡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음양이랑 오행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음양과 오행의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음양과 오행은 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음양과 오행이 이렇게 만나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식간과 십이지라는 어떠한 육식간지 체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식간 십이지나 육식간지 체계 이전에 음양이 뭐고 오행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음양은 첫 번째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행은 첫 번째 뭘 의미해요?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행은. 그러면 음양이라는 것은 이 결정론입니다. 이 오행은 뭐예요? 이 선택론입니다. 이 주체가 이건 자연이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은 뭐든지 결정하는 사람이고 인간은 결정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자연이 결정하는 거로 가서 이 선택하는 선택론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음양은 뭡니까? 음양은 이 상보성입니다. 서로 보완되는 관계라는 거죠. 상보성. 근데 오행은 뭐죠? 상대성이라는 거. 상대성. 서로 대칭이 이루어야지만이 그 오행의 용도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음양은 서로 상보성입니다. 음양은 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야기할 때는요, 음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양은 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사상이 이제 태극의 사상인데, 음양은 이 독립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근원이 되는 양이 있는 거고, 양이 있으면 그 근원이 되는 음이 있다는 거죠. 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음양이라는 겁니다. 음양은 주체가 자연이 되는 거고, 오행의 주체는 인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음양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한 결정론이 되는 거고, 이거 선택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상보성의 개념이 있지만,
오행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생긴다. 이렇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돼가지고 음양과 오행을 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사계절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고, 사계절을 가지고 육식간지라는 어떠한 이 간지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작금의 어떤 이 부호 체계가 되는 이 명리학이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거를 뭘로 이야기해서 뭐 수비학으로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점성학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떠한 부호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저 동양에서는 육식간지라는 부호 체계를 쓴 것이고 우리가 명리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서양에서는 뭐 숫자라는 수비학으로 쓸 수 있겠고, 아니 뭐 점성학으로도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것들 전부 다 음양 오행에 대한 어떤 부호 체계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음양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냐 이거, 사주팔자에서. 오행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냐 이거죠. 음양을 결정하는 거 어디겠어요? 이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월주가 되는 겁니다. 월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와 시주는 뭐예요? 연주가 변화된 것이 일주가 되는 겁니다. 월주가 변화되는 것이, 연주가 변화된 것이 일주가 되는 거고, 월주가 변화된 것이 뭐죠? 시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시주가 되는 겁니다. 아까 수목에서 목화가 와듯이 그 개념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를 살핀다는 것은 연주를 살피는 것과 똑같은 거고, 월주를 살피는 것은 시주를 살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서로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 변화된 모습. 요거를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안 하지만 먼저 임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임정. 그 다음에 무개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기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경을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신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간을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임계, 무계, 갑기, 경을, 병신. 이것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천간의 합으로서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죠. 갑기, 갑을, 또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게 이 두 가지 분류법인데, 요 분류법은 육친을 살필 때 쓰는 거예요. 육친 관계. 요 분류법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인생을 살필 때 쓰는 분류법입니다. 육친 관계. 이건 육친 관계는 뭐 이제 뭐 사회적 관계도 있고 뭐 개인적 관계도 있겠죠. 인생은 나의 인생, 삶의 여정을 살피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 기토랑 경금 있죠? 네. 그거 바뀐 게 없어요. 이거는 이게 연주가 되고, 이거 월주가 되고,
뭐 일주가 되고 요 시주가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유운해라는 보이지 않는 유운해라는 이 사상이 성립되거든요. 이렇게 봐요. 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목이라고 부르죠. 병정을 네. 뭐라고 부르죠? 아, 무기를 토라고 부르죠. 네. 금이라고 부르죠. 네. 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임합을 목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무게를 화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갑기를 토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을경을 금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병신합을 수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예?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붙인 거를, 요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명칭이 붙여진 걸 모르고 그냥 갑기합은 토, 을경합은 금, 병신합은 수, 정임합은 목이라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어. 혼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전부 이게 대세야, 이게 지금. 임과 정이 만나면 목으로 변하고, 무와 개수가 만나면 화로 변하고, 갑기로 변하면 뭐 토로 변하고, 경을이 만나면 뭐 금으로 변하고, 병신이 만나면 수로 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친을 보는 거예요, 육친을. 그러면 임수가 정하고 만나면 뭐야? 목이라는 생명체를 탄생시킨다는 의미인데, 잠시만요. 네. 네, 수업 중입니다. 이 갑기가 만나면 토라는 어떠한 인지력이 생긴다는 의미를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경울이 만나면 뭐야, 이제 금이라는 어떤 뭐야, 금이라는 어떤 아까 봐 소멸, 뭔가 소멸, 죽음, 뭐 소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경울이 만나면 금이 됐다는 거예요. 금이. 예, 수업 중이에요. 좀 이따 전화 주세요. 병신이 만났다는 것은 병신합 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임계라는 어떠한 이 수라는 모습, 윤회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병신합은 수가 되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개념이 항상 제가 한번 궁이론 할 때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이거는 그때 잘 이런 개념 항상 알아요. 그러면은 사주에 임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그래서 천간에 오늘 이제 배울 이제 임수 때문에, 임수와 개수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이 임수는 정화를 통해서 뭐야, 목이라는 이 생명체, 생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명이에요, 소명. 개수는 무토를 만나서 뭐야, 그 목이라는 생명체를 화로 번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번성. 그래서 무게합, 화라고 하는 이유가, 즉 임정이 만들어 놓은 목이라는 이 생명체를 무토라는 곳에다가 개수는 이 번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임수와 개수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러면 임수와 개수는 반드시 이 무토와 정화라는 것을 반드시 만나야지만이 이 목이란 이 생기를 만들어내고 그 생기를 이렇게 번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쓴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디서 써먹냐면은 내 사주에 경금이 있다고 칩시다. 어디에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을까요? 새로운 거.
뭐가 있어야 되죠? 을목이야, 을목. 을목, 을목, 을목이 네. 있어야지 새로운 거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을목이 어디에 있는만 살피면 돼요. 근데 을목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있냐? 이게 봄에 있는 을목이냐? 여름에 들어있는 을목이냐? 가을에 있는 을목이냐? 겨울에 있는 을목이냐만 살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을목이 또 어느 궁에 있냐? 이렇게 연에 있냐?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에 있냐? 이렇게 살펴주면 되는 겁니다. 일에 있으면 뭡니까? 배우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시에 있으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월에 있으면 나의 직장이 되는 거, 나의 모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고, 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뭐 조상 자리라든가, 아니면 나의, 뭐 국가 자리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거죠. 일간이 경금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간이 만약에 월간의 경이 있다 그러면 이 월간의 의미를 알면 되잖아. 월간의 의미가 뭐죠? 나의 사회성이잖아요. 네. 시간의 의미는요? 나의 개인성이잖아요. 개인적. 개인성. 나의 사회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것이 나의 진로라든가 직업이잖아요. 네. 그다음 육친으로 보면 나의 부친이 될 수 있잖아요. 요 세 개밖에 안 돼요. 사회성. 시간에 있는 것은 나의 뭐가 돼요? 나의 뭐 개인적 특기라든가 취미. 그다음에 나의 자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럼 내 사주에서 이미 다 나와 있대. 내 사주에 경금이 월간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진로나 직업성이니까, 이 경금이니까 경금은 을목을 무조건 찾아야지만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을목이 어디에 있냐, 어떤 모습으로 들려있냐에 따라서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 궁이라는 것, 연월지 궁이라는 것은 뭐야? 나의 삶의 시기를 의미해요, 시기를. 나의 직업성이 늘어날 수 있는 을목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나는 초년부터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 20대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여기 일지에 뜨면 30대, 여기 있으면 나 40대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활용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천간합을 활용하는 거예요. 왜? 천간합은 전부 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용의 개념이니까. 활용하다의 용자입니다. 용. 뭔가 활용하다. 체성을 이룬 것을 활용하다. 이게 이제 우리 최영명의 가장 특화된 이론이에요. 즉, 이 경금이 을목을 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은 정화라는 것을 채로 이루었을 때 이게 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이 있는데 이게 임수로 용을 하라는 것은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야?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 일간이 월간에 정화가 있는데 내가 을목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임수가 이렇게 있다. 아니면 뭐 정해로 있다. 여기에 뭐 자수가 있다. 뭐 이렇게 있다는 얘는 분명히 반드시 체를 이뤘는데 용을 얘가 을로 하지 못하고 정화가 임수라든가 요 수로 해버리면은 얘는 뭐야? 요 정화에 끌려가는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즉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직업적 요소는 나쁘지 않지요. 하지만 경금 입장에서는 자꾸 정화한테 끌려간다는 거죠. 월간한테. 경금은 뭘 용하고 싶은 거예요? 을목. 을목을 용하고 싶어야죠. 근데 정화가 임수로 용을 해버렸으니 자꾸 일을 하고 뭐 직장으로 뭐 승진하고 뭐 좋아져도 얘는 자꾸 을목을 찾아 방황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뭐 묘진 뭐 사오미라도 있으면 얘는 뭐야? 개인적 취미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또 자식 자리에 있으니까 자식한테 뭔가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연주는요, 우리 부모의 직업이에요. 월주는 뭐예요? 나의 직업입니다. 직업 진로입니다. 그럼 일주는 뭐가 되죠? 예? 일주는 뭐야? 내 자녀의 직업이에요. 자녀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직업을 보려고 그러면 무조건 월주입니다. 월주. 자녀의 직업, 내 사주의 자녀의 직업을 하면 나의 일주가 내 자녀의 직업이 돼요. 연주는 누구?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봐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직업, 즉 봐봐요.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 부분의 직업이 과연 이 사주팔자를 어떻게 맞냐 안 맞냐 어떻게 살피냐. 첫째, 부분의 월주를 찾으세요. 선생님의 월주와 부분의 월주를 찾으세요. 두 번째, 누구 거 살피면 돼요? 자녀 거요? 자녀의 연주를 살피는 거예요. 자녀의 연주만 살피면은 이 직업성이 지금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냐 없냐 살피자. 근데 간명히 보면요, 거의 95% 이상이 다 비슷해. 자녀의 연주랑 나의 월주, 아니면 내 남편의 월주가 자녀 연주랑 다 비슷해. 이렇게 보면은 참 이 DNA라는 것이 참 무시 못한다는 거죠. 자녀의 연주랑 선생님의 월주, 부군의 월주랑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녀의 직업도 마찬가지. 첫 번째 누굴 보면 돼요? 예? 자녀의 뭘 보면 되죠? 월주를 보고, 두 번째 뭐 보면 되죠? 부모의 일주를 보면 됩니다. 부모의 일주를 보면 자녀의 직업 진로가 대충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녀의 월주와 부모의 일주.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경진 일주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은 이 경진 일주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부군의 일주가 뭐예요? 일주요? 경자. 그러니까 봐,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의 자녀들의 직업이 이렇게 갈려버려요. 하나는 지지고 하나는 잡니다. 그러면 경금은 어디를 관념화시킨 거예요? 가을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디예요? 봄이잖아요. 네. 이건 겨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경금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가을의 모습. 아니, 경금과 이 경진의 모습이 할 일은 충분히 있잖아요. 네.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할 일이 있으나 열정이 없습니다. 경자는 뭡니까? 할 일 없죠? 근데 열정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자녀는 이렇게 갈립니다. 하나이는 할 일이 있는 대신에 열정이 없어, 그렇게. 하나이는 할 일은 뚜렷하지 않으나 열정은 아주 많아요. 그러한 직업적 요소를 갖추라고 하면 돼요. 이 선생님의 이 부모의 이 모습이죠. 똑같이 경경이니까 가을이라는 거야, 가을. 가을이요. 무언가를 이제 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소멸시키려고. 되게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죽음.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죽음. 죽음과 관련된 쪽을 되게 원하는 거죠. 그러면 진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뭔가 소멸하고 죽음과 관련된 거. 죽음이니까 뭐야, 사물 다루면 돼요. 사물. 즉 무생물을 다루면 돼요. 무생물. 무생물.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거. 뭔가를 소멸하는 기운들. 그런 걸로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나에는 그런 거에 할 일을 하면 되고, 하나에는 그런 거에 열정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둘이 만나서 같이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네. 이 선생님 자녀분 두 사람은 같이 동업하라 그래, 동업. 진로가 전혀 다른 건 다른 방향인데. 동업하라 그래요. 그럼 아주 시너지 효과가 좋잖아요. 이 부모의 일주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열정은 할 일은 있는데 열정은 없고 할 일이 없는데 열정은 있고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여기 봐봐. 할 일이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방향성.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방향성은 이제 경에서 자로 가니까 가을이 겨울로 가니까 이런 어떤 이 능동적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오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방향성은 나왔죠. 네. 근데 이거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능동적 방향성과 수동적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진도 수동적인 방향성인 거네요. 그렇죠. 경진도 수동성과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오히려 경인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왜? 경은 이제 사오미로 가니까. 그 경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일에서 이제 열정을 조금 관대 그 열정의 방향성은 수동성이라는 거야. 수동성. 수동성. 그러니까 이 수동성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 환경의 영향에 많이 따른다는 거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가다. 아, 네. 그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능동적인 게 아니야. 나는 거꾸로는 연어처럼 나는 그걸 이겨보겠다. 그게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경자의 방향은 큰 애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능동적으로 가는데 열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되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네네. 이런 거예요. 경진 같은 경우는 뭐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방향성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이 펼쳐놓은 것은 잘 정리를 잘 해요. 내가 스스로 뭔가 정리정돈을 하겠다는 의미는 없어요. 왜? 봄이라는 곳의 상황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경금은. 생뚱맞은 자기 반대쪽에 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나의 에너지를 주면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진 같은 경우는 이 공황장애 잘 걸립니다. 이 환경 영향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경자 같은 경우는 이미 방향수가 능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가려 그래요. 경자 같은 거. 근데 이제
경자 경진이니까 일단은 경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밑에 깔린 것들이 나쁜 간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금은 수화를 봐야 되고 내는 이제 이 진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자지 수 삼합이기 때문에는 이 경신이자 뭔가 이 결정 마감해주는 그 일, 그런 업무를 맡아야 돼. 뭔가 결정해주고 마감시켜주는 어떤 그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경지는 이 진토가 이제 경금한테 진토는 이제 그 12신살로 이제 천살이거든요. 천살? 네. 천살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상담이 가장 잘 어울려요. 심리 상담. 뭔가 천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새로운 육체와 영혼을 부여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구조가 받쳐주면 이제 막 의사 같은 것들, 의사 아니면 뭐 교관, 뭐 조교, 막 이런 것, 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뭐 사람들한테 뭐 길라잡이 해주는 사람들, 뭐 여행사 가이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봄이란 사람들이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뚜렷한 길을 잡아주더라. 그러면 보면 사람들이 아우성이 막 있잖아요. 사람들 말에 귀에 사람들 말 요구에 귀를 잘 기울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경진입니다. 다만 임묘진에는 아직 어린 새싹들이기 때문에 물질적 크기가 작겠죠. 그러한 이제 할 일은 의무라고 하죠. 이거 경진 같은 거는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직업,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직업, 이런 직업 진로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짜져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요거를 잘 가고 있나 없나를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녀의 월주로는 자녀가 선택권밖에 없어요. 네. 근데 부모의 일주는 뭐야?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상담할 때도 분명히 어떤 아이의 진로 직업을 찾다 그럴 때 반드시 부모님의 일주와 이 자녀의 월주를 반드시 비교 분석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일주는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자녀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질 거라 결정된 거여서 자녀의 월주는 거기 중에서 세부사항으로 선택만 시켜야 되는 거지. 이걸 생뚱맞게 잡아주면은 절대로 나중에 이 방향성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어떨 때 막 잘못 꼬이게 되고 막. 그래서 이 경진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이 선생님 사주 입장에서 경진은 우리 자녀들의 직업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러니까 남편 걸 안 보고 제 거 하나만 가지고 두 아이 거를 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건가요? 그것이 그렇죠. 경자로 봐도 상관없고. 경자로도 두 개를 보고 어. 경진으로도 두 개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경자나 경진이나 두 개로 볼 때는 지장간을 써야 되는 지정관을 건가요? 쓰는 거죠. 임수기에서. 네, 여기는 을목과 개수를 쓰면 되는 거죠. 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개수네. 네. 개수 갖고 통변하면 돼요. 자녀의 직업성은. 개수 갖고. 해자축의 개수는 기운이고, 임묘진의 개수는 물질이다. 이렇게. 하나에는 명예라든가 기운적 요소, 하나에는 반드시 물질적이니까 요소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유산 상속할 때,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하나에는, 유동자산을 주고, 하나에는 부동산을 주고,
동산과 부동산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나중에 나눠줄 때 하나에는 동산, 하나에는 부동산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똑같이 나눠줘봤자 뭐 어차피 서로 이제 교환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음이에요. 음양. 이거 항상 중요한 거. 음양을 쫙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음양을 가장 먼저 음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음양을 볼 줄 알아야지만이 이 오행 음양을 잘 알아야지만 결국 여기서 오행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음양은 어디에 들어있냐? 이건 연주에만 들어있어요. 연주. 모든 음양은 결국은 출발점이라는 거야. 출발점. 모든 사주의 출발점은 연주에서 나오잖아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끝나는 게 시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못 읽어요. 그래서 출발점이 연주에 여기에 바로 음양이 들어있고, 이 음양을 풀어냈으니 줄거리가 바로 월주. 이 월주 자체가 이제 줄거리가 되는 거야, 줄거리. 삶을 살아가는 줄거리, 요약.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일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월주를 다른 말로 스놉시스가 되겠죠? 스놉시스. 요거는 줄거리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이제 1회부터 뭐 16회까지 갔다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시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청률이 되는 거야, 시청률. 간단하게 이제 얇게 좁게 하는 겁니다. 시놉시스, 즉, 제작 발표회. 뭐를 제작하기로 하겠다. 근데 주된 내용은 이거다. 그러면 1주부터는 뭡니까? 그 1회부터 16회가 쭉 방향되는 거고, 이거는 그 때에 따라 이제 시청률이 나오겠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작 발표하는 게 이거 뭐야? 양에서 할 것인가, 음에서 할 것인가, 뭐, 양이냐, 음이냐, 뭐. 요번 제작은 뭐, 양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래, 음을 제작하겠습니다. 양이 뭐, 로맨틱 코미디, 이걸 뭐, 약간 호러물, 서스펜스 호러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우리, 이 사주팔자 하나의 어떤 드라마로 봤을 때, 연주는 반드시 그 제작 시기, 줄거리. 일주는 이제 1회부터 16회가 쭉 펼쳐지는 그 과정이고, 시주라는 것은 시청률이야, 시청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런 건 우리 하나의 어떤 고착화에 대한 얘기지만 절대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주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렇게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천간은 다 뒤죽박죽 섞이게 돼 있어요. 60개 한 줄에 아무리 뚫려 맞춰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봄이니까 여기가 연지가 봄이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봄에 상응하는 뭐 봄의 글자 가불이 와야 되겠죠. 예? 연지가 월지가 여름이면 여기 상응하는 글자가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병정이 와야 되겠죠. 예? 네. 이 가을이면 여기 상응하는 글자가 여기 뭐 경신이 와야 되겠죠. 예? 겨울이면 여기 상응하는 임계가 와야 되겠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글자가 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주 자체가 그렇게 안 짜져요. 예를 들어서 갑인년생이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갑인년생이다 그러면 여기에 여름이니까 4, 5, 미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4, 5미 왔어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겠지, 이제. 갑인년생이. 여기에는 이게 없어. 여기에는 무조건 오는 게 뭐가 오냐면요. 경신금밖에 못 와요. 기경신밖에 올 수가 없어요. 천간이. 갑년생이 이렇게 갑인년생이라고 봄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 5월에 태어났다면 여기 뭐 병호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병호가. 이 무조건 경호월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이상적인 꿈이죠. 하지만 이 천간은 반드시, 아니면 이 천간이 예를 들어 가, 병, 경, 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렀잖아요. 여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 준다니까. 절대로. 여기가 갑인인데 여기가 병이잖아요. 그럼 여기 또 인이 와요,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60간지 자체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딱 이상적으로 딱 사주팔자를 딱 맞춰주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차만별의 삶이 나오는 거, 인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석함으로 있어서 이걸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내 의견이 맞네, 안 맞네, 되네, 안 되네, 자꾸 이제 의견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여기 기가 막히네. 그거 좀 지나가 보세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지. 나 역시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똑같은 얘기가 자꾸 틀리다는 거야. 어떻게 틀려? 점점 심화 있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사계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죠. 그 사계절 안에 음양과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고, 십간십이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을 때랑 나중에 들을 때랑 계속적으로 틀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병이 이제 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대해서 이제 빨리 어떻게 뭐 특출난 비법이 있나? 아, 비법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비법을 말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 3,000만 원 주고 뭐 1년 코스 3,000만 원, 뭐 철학관 뭐 일손님 뭐 20명 이상 확실하게 해줍니다. 3,000만 원 갖고 배워요. 달달달 외워야 돼요. 진짜 엉덩이 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1년 배워봤자 맞는 거 맞지만 적중률 5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쭉 먹고 살겠죠. 들인 돈이 있으니까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적중률이 한 60, 90%까지 끌어올리는데 10년 걸려요. 10년 걸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 아, 그때 내가 이 3,000만 원 준 것이 헛돈 썼냐고 느낍니다. 그런, 지금까지 우리 사주명리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사주로 봤을 때 뭐 딱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 하면 돼요. 당신 왜 그러고 살아? 뭐 개운대? 당신 왜 그러고 사냐 이거지. 왜 여기서 남 사주 봐주고 있냐지. 개운해갖고 빌딩 살아보면 되지. 본인은 개운해서 빌딩 못 사는데 남한테 뭐 개운하면 뭐가 좋아지고. 그런 논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 자식들 다 서울대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아들인데. 선생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다 서울대 가가지고 다 석박사 돼갖고 대통령 돼 있어야 돼요. 아, 학교 선생님 자식이면 얼마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돼야지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자연을 안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나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남 중심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나 주성은 기토고 나 좀 무토라는 겁니다. 기토는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토는요?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진성이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일단은 생각적인 면은 좋아. 그러면 지지도 이렇게 맞춰줘야 돼. 지지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지가 이렇게 맞췄어요. 이런 거는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맞아버리죠. 그러니까 막 방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요구에 맞춰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괜히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막.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는 반드시 뺏어간다. 누가? 남이. 남한테 잘 뺏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억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앞으로는 나를 단단히 지키겠다 이런 마음 생긴 거예요. 남의 거 잘 뺏어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를 버리잖아요. 남의 거 잘 뺏어오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남의 거 잘 뺏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이든 그 사람 밑에서 뭐야? 살든. 죽이든 살든이에요. 결국 우리는 죽기 살기잖아요. 죽기 살기. 죽기 살기를 내가 뭘 기준으로 맞춰 살 것인가. 죽기 살기를. 그래서 사주에서 죽기 살기가 이 붙어 있는 이 사이가 멀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죽기 살기가. 막 여기는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여기 죽이고 살리고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사주팔자에서 멀수록 이게 훨씬 유리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폭이 좀 큰 사람이에요. 대인배의 상이고 이렇게 막 죽기 살기는 사람은 되게 소인배들이에요. 그것도 이거 대인배 소인배 나누는 것도 뭐 어떤 사회적 통념으로 나누지만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솔직히 나도 부처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이 막달마 마리아한테 다 돌을 던지니 하는 말이 뭐예요? 어느 누구도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질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판단하면서 많이 살아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기 아집이에요. 아집. 그래서 우리 술사들도 이렇게 이게 할 때 가끔 가다 보면은 저도 많이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가끔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내 기준으로 남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 기준에 맞춰서 당신의 삶은 지금 뭐 팔자가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가급적이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는 분이시면은 그런 부분을 살 배격하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사주팔자 역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임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이 수오행이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나의 본성과 본질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것이 이제 수오행이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본성과 본질. 본성을 찾는 것이 이제 임수가 되는 거고 본질을 찾는 것이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 임수는 간목을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고 계수는 을목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답해지겠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로 화오행은 뭐야? 이건 진정한 나의 본성 본질 아니죠? 이거 뭐야? 타락한. 아니 강력한 말이야. 타락한 나의 본성과 본질입니다. 타락한 나의 본성과 연구,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타락한 본성은 병화가 되고 타락한 본질은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뭐로 갖다가 경금을. 정화는 뭐죠? 신금과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분에 하겠습니다.